치유 세미나 14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체의 노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체세포는 반드시 사멸하고 탈락하고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근본이죠. 그렇다고 해도 노화라는 신체의 변화가 발생하는데도 무엇인가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병과 같이 확실한 원인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포가 쇠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퇴행하는 노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어 노화는 자연히 나이와 함께 차지되는 자연현상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니까라는 한마디 속에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소모설입니다. 기구가 소모되는 것처럼 인간의 조직도 어느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못쓰게 된다는 학설입니다. 소모설은 인간의 신체에 주어진 물질을 다 소모하면 노화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학설이죠. 두 번째는 유해물질 축적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가지 노폐물이 조직에 쌓여서 결국에는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설입니다. 인간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이 녹슬면 인간은 노화된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리포푸스친이 신경, 심근, 간세포 등에 축적되거나 아밀로이드가 심장과 뇌에 축적되면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리포푸스친은 노화 색소라고 불리는 갈색 물질인데 비타민 E 결핍 동물에 축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설로서 소련의 어떤 학자는 노화를 대장균의 세포로부터 발생하는 독소의 중독작용이라고 발표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유산균의 음용이 주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산균을 상영하고 있는 지방에 장수자가 많다는 사실이 소련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 레디컬설입니다. 태양광선과 자외선, 연기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신체 내에는 여러가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때 우연히 생기는 프리레디컬이 신체에 장애를 주어 노화를 초래한다는 설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과산한 한때 프리레디컬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비타민은 산화에 억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프리레디컬이라는 것이 뭐냐? 원자가가 포함되지 않는 원자나 또는 원자단, 인체 소모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육체로, 육체가 정신으로, 정신이 영으로 이렇게 소모되는 소모 메커니즘을 프리레디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면역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음과 동시에 신체 세포가 변화를 계속하여 결국에는 체내의 이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세포로서 자기 몸이 면역당하는 결과가 되며 그런 까닭에 세포가 배제되어서 사멸하게 된다는 설이죠.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과 T임파구가 비정상 세포와 병행군 또는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하는데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범인은 체포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경우가 같습니다. 부패한 사회, 부패한 나라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설은 DNA 복제 LS설입니다. 세포가 변성하거나 개사하여서 새세포가 다시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인 염태초 속에 DNA, 다시 말하면 디오시 리보액산에 잘못이 생겨서 그까닭에 노화한다는 설입니다. 이 디오시 리보액산은 오탕단의 일종인 디오시보스를 포함하는 핵산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핵내의 염색제의 중요한 성분을 이룹니다. 유전기의 본체를 이루어 리보핵산과 함께 생물체 C나 조직의 고유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타액설 호르몬설입니다. 타액설, 특히 이하선으로부터 뼈나 혈관 등의 간역계 세포를 강하게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선이 축소하고 호르몬의 분비량도 적어집니다. 이것이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설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다 맞는지 다양한 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화의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실마리로 여러가지 학설이 발표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원인은 못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결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는 어디까지나 진행성입니다. 노화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의 스피드는 늦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노화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가문도 있고
때로는 단명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암이 많은 가게도 있고 고혈압 가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혈통상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화를 늦춘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노여움, 걱정, 불안과 같은 감정에 변하는 신경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뿐만 아니라 격렬한 감정의 움직임은 혈관을 상하게 하고 노화를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 기어를 1단에서 갑자기 3단, 4단을 올리게 되면 차가 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은 활동과 휴식이 리드미컬하게 배분하여 평온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내는 것, 이것이 뇌의 노화 방지법인 동시에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수일간 자지 않으면 영양을 아무리 보급해도 피로가 지나쳐서 사망해버리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뇌는 피로에 약한 것이기에 밤에는 숙면하여서 낮의 활동으로 생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충분한 휴식이 뇌의 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현재 삶을 그대로 산다면 이대로는 9988 할 수가 없습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 수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인간의 한계 수명을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125세 소련의 보고레르츠, 프랑스의 르브랑 사람이 125세까지 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물의 수명은 다리귀의 5배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25년에 5배입니다. 그래서 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25세까지 살게 되면 심장의 박동수는 250억 번. 세계에서 최장수로 산 사람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토마스 파란 사람으로 15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분은 유쾌하게, 수행은 꿋꿋하게, 여색은 상가고, 음식은 적게 먹고, 마음은 넓고 편안하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땡가라는 스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양가는 좋고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져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10대 성인병, 과거에 있을 수 찾아보기 힘든 10대 성인병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 과학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비만, 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관절염, 이런 다양한 병들입니다. 뇌졸중, 중풍, 치매. 설명할 길이 무엇입니까? 병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생명력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래 가진 생명력이 저하되다 못해 지금은 손상돼 버리고 있습니다. 세균은 항생제로 막아주고 있지만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력이 조류만큼도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힘든 병 중 하나가 자율신경의 실조 현상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이 실조되고 있다는 말로 달리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낮과 밤, 즉 음양의 조화가 깨짐으로 인해 생깁니다. 밤낮으로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어 암 억제력이 약해집니다. 밤에 불빛 아래서 일하는 여성의 50%가 자궁암에 걸렸다고 하는 테마크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밑에 식물은 열매를 연결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의 편리성이 우리 인체의 자율신경 실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추기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카 자가용 시대입니다. 엘리베이터, 컴퓨터, 복사기, 핸드폰, 주방기기 등 너무나 우리의 삶의 생활이 편리해지므로 자율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므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의 파괴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온난화 현상, 기상이변이 우리 인간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실조시키는 일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사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9988-234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생로병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얼마든지 생로사, 즉 병들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 50대에서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체중 정상, 당뇨 정상이면 90, 95세 이상 무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40대, 50대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당뇨가 비정상이 되었다면 삶의 방식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약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중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로사에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음식, 운동, 때로는 명상, 기도는 대체의학의 중심이며 생로사의 방안으로 내세우는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삶의 기본일 뿐 당뇨나 혈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요구되며 사실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생로사의 대안으로 일반적인 설은 음식, 운동, 명상이지만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생로사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장과 혈관 그리고 간에서 노폐물이 제거되면 오장 6번은 자연적으로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장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장이 깨끗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은 호흡을 통하여 장을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